약대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테인먼트 채널의 약사 JYP입니다. 지난 1편에서 이지은 약사님을 모시고 약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2편에서는 약대 들어가고 나서 약대생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약사라는 직업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약대 공부 빡센가요? 빡세죠. 굉장히 빡세고 일반 대학에서 뭐 학점 많이 듣는다 하면 18, 19학점일 텐데 저희는 보통 이제 뭐 20학점 넘게 듣고 그렇죠. 과목 수 진짜 많아요. 많이 들으면은 12개, 13개도 들었던 것 같고 혹시 과제도 있나요? 과제는 거의 없는 편이긴 해요. 그죠. PPT 발표 이런 건 진짜 거의 없는 거고 그냥 공부? 그냥 공부죠. 그러면 교양 과목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을 기회가 좀 있어요? 어때요? 거의 없죠. 뭐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긴 한데 다 약대의 선택 과목을 듣게 되고 학과의 이제 교양, 일반적인 교양은 거의 못 듣는다고 보면 돼요. 전 막 농구 듣고 막 이랬어요. 스키 듣고 막 이랬는데 이제 바로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 일반적인 교양이라고 할 만한 과목은 들을 기회는 거의 없는 거네요. 3, 4, 5, 6학년 전부 다 그냥 약대 과목.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참고로 저 때는 여자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저희 학교 이제 120명인데 거의 1대1이었던 것 같아요. 1대1. 근데 다른 학교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 여자가 훨씬 많죠. 서울에 뭐 여대도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훨씬 많은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동아리 뭐 이런 활동 하셨어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동아리? 저는 춤동아리를 해가지고. 춤동아리! 그러니까 저희 약대 내 춤동아리니까 그냥 뭐 유튜브에서 안무 이쁘다 하면 누가 이렇게 춤 이렇게 안무 따와가지고 진짜 잠깐 해야 되나? 약대생들은 술을 많이 안 먹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네. 편견이에요. 술 못 마시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 똑같이 있고 다 뭐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렇죠. 외박도 좀 해보고 노숙도 좀 해보고 다 그쵸. 약대생도 다 합니다, 여러분. 미팅, 소개팅 많이 하셨어요? 전 미팅은 안 해봤고 소개팅을 해보긴 했죠. 보통 뭐 미팅 하면은 다른 학교 약대랑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맞아. 수 있는데 맞아. 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건너면 다 알거든요. 그쵸. 약대가 되게 좁기 때문에 누구의 친구 이렇게 해서 다 알아서 CC 하셨어요? 결혼을 할 게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지 말자. 아, 근데 그죠? 좀 부럽긴 하죠. CC가? 시험 기간에 보면은 그치. 되게 알콩달콩 전 되게 힘든데 항상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오, 내가 좀 해봐서 알아요. CC 해보셨어요? CC랑 살고 있죠. 학교 다닐 때 CC였는데 그분 말고 다른 분과 살고 있어요. TMI 아닌가요? TMI. 너무 TMI인데 TMI. 좀 편집 부탁드립니다.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등록금 좀 비싼 편이긴 하죠. 400 이상에서 500 이상도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대학보다는 아무래도 좀 비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실습하는 비용도 있고 학점 자체도 일단 많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아, 이거는 약사님이 자세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군대, 남자 약대생들은 군대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희 동기들은 네. 일단은 약대 4년을 끝내고 보통 군대를 가거나 중간에 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좀 되게 극소수고 군대를 가는 것도 있지만 병역특례라고 해서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를 딴 이후에 산업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그걸 병역을 마친 걸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갔었어요. 약대를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사님은 전편에서 잠깐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약사님은 지금 마케팅을 하고 계시죠? 네.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일단 국에서 약사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는 것도 있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근데 제약회사도 되게 직무가 많은 게 이제 마케팅 혹은 영업, 메디컬, 임상, 허가 쪽 되게 다양하고요. 공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 심평원도 있겠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서울 경기가 아무래도 좀 약사들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작고 지방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신입 약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수령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권이 한 350에서 40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 풀타임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방이 그거보다 조금 많은 400 전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브이로그 영상에 특히 많이 나왔던 질문이나 코멘트인데 약사가 미래에 언젠간 없어질 직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는 약국에서 보제하는 측면만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약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약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사의 직능이 많다는 걸 좀 아시면은 그런 말은 맞아요. 안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저는 약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 일반 약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의 상담이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약사와 대중 간의 간격을 좀 메꾸는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약사들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약사라는 직업 혹은 약대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오늘은 이지은 약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메디테이먼트 채널은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